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의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정말 한 주 한 주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든데요. 대표님의 진단을 얼른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은 전체로 바닥 찍은 건 맞고요. 네. 바닥 찍고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에서 중간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검다리.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시장 영향은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 사실 금요일에 방송하면서 저도 좀 계속 내용을 보면서도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뭐 미십년물 국채금리 4.79를 기록한 게 거의 13개월 만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달러 인덱스도 110에 거의 턱 밑에까지 치솟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금리가 내려가고 네. 환율이 완화되게 되면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죠.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한 환경이 나타났을 때 주식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우리 앵커가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에 뭐 고용지표 나왔었죠. 네.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징이었습니다. 서프라이징이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앵커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지표가 나와서 금리와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지표와 환율이 어떤 그 환율과 금리가 지표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역순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릅니다. 아. 왜냐하면 고용시장이 좋게 되면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럼 주식시장 좋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지난해 7, 8월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네.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표에 따라서 시장을 해석하는 것은 단기 시세에 대한 흐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하나 특징적인 예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가 고점을 찍었을 때는 주식시장의 저점을 찍었을 상황과 등치된 상황으로 그 지점이 같은 현상들을 보여주거든요. 22년 10월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미국의 금리와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한번 월봉간의 흐름을 한번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22년 10월에 금리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4.35%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그때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23년 10월에는 금리가 5.1%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가 저점 찍고 그 이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도 금리가 4.7%까지 올라가면서 이때 지수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준에서의 금리가 고점인지 더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지나고 나서야 그게 고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이냐면 금리가 고점 찍고 꺾일 때에는 지수가 항상 저점 찍고 반등을 줬다. 교차하는 현상을 보여줬다라는 게 과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결론점을 내리고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석을 한 것이 지금 금리가 고점이냐 아니냐를 해석을 하면 되겠죠. 지금 그렇죠. 금리가 만약에 고점이라고 한다면 지수의 저점하고도 상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금리 수준이 고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지금의 금리 수준이 고점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지표가 나와서 금리가 반응하고 환율이 반응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로의 말씀을 드렸죠. 자금 시장과 통화 시장은 미국 연준에서 그러니까 패드에서 어떤 인위적인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년 전 기사와 1년 전 시점에서의 상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시간 될 때 과거 기사들을 많이 이렇게 한번 서치를 해봅니다. 그때는 어떻고 그때는 어떤 기사가 나왔고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를 한번 공부 차원에서 과거 기사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지난해 1월 2일 날 장이 시작하면서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어요. 1월 중순까지. 이때 하락한 요인이 뭐냐면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하락을 했고 저점 찍고 그 뒤부터 계속 올라갔거든요. 극적 합의가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이때 요건이 뭐였냐면 30조 달러에 대한 그 자금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예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된 시점이 지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30조 달러 수준에서의 그 유예한 추가 자금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다 써버렸어요. 미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추가 그 연방 정부에서 사용할 금액에 대해서 추가 그 자금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뭐 셧다운이 된다 만다가 이제 1월 하순이나 2월 초에 아마 이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스토리, 역사적 히스토리컬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왜 연준에서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의도된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왜 고점인지도 한번 해석을 해 드릴 거예요. 연준에서는 내가 채권을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연방정부에 돈이 필요해서 달러를 찍어내야 될 때, 지난해 1월 같은 경우죠. 30조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같은데, 달러를 찍어낼 때는 그냥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달러에 상응하는 금액의 2배수를 채권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달러를 매각합니다. 유통시장에. 네. 매각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매각을 할 때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매각하는 게 좋을까요? 높은 수준으로 매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낮은 수준의 금리로 그 채권을 팔아내는 게 유리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달러 자체도 약세일 때가 돈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 채권을 낮은 금리로 발행해서 기관들에게 매각하는 게 유리해요. 연준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2월 정도 되면 연준에서는 추가적으로 연방정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발행을 해야 달러를 찍어내야 돼요. 그러면 2월이나 뭐 시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때는 달러를 또 찍어내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이 상황에서 내려야 됩니다. 계속 내리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느냐? 지난 1월에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발행했을 때의 시점 대비해서 지금은 회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행했을 때는 낮은 금리와 낮은 통화 가치 수준으로 발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시점 1년이 지난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는 과정은 높은 금리와 고환율로의 상황에서 돈을 회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준 입장에서. 그래서 이 환율과 금리의 사이클이 연준이 의도한 사이클 내에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금리와 이제 미국 달러 상황에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때, 미국 연방 정부의 지금 자금 집행 과정에서의 상황이 내년 올해에 있어서 집행할 자금을 추가로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 조만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는 금리를 하락시킬 거고 달러를 약세로 가져가는 상황이 이제부터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돈을 추가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4.7 중반 수준에서의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지금 시점을 고점 라인으로 해서 하락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최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고점, 시장 저점 연동되어서 네. 금리가 하락을 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전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들은 말씀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요약을 해보면 연방정부가 자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는 고금리가 유리했는데 지금 시점부터는 금리가 하락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증시가 저점을 찍고 분위기 바뀔 가능성이 지금까지의 역사로 미루어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높다. 요 내용이 맞습니까? 그거 맞고요. 네. 예, 그 패드에서 이제 돈을 찍어내야 되니까 연봉적 돈이 그렇죠. 필요하니까 이제부터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 내용까지 추가하시면 완벽하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네. 무엇이냐면 지금 실적 시즌이죠. 보통 우리가 1월 그리고 4월 그리고 7월 그리고 10월 그리고 뭐 또 1월이겠죠. 그 1월에 이제 실적 네. 분기 실적이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로부터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분기 다음 월, 그러니까 3, 6, 9, 12 다음 월에서의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를 한번 시간 되실 때 또 한번 체크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1월과 4월과 7월과 10월 상황에서의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의 흐름은 연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연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위아래 꼬리를 굉장히 크게 다는 현상에서의 변동성을 줬어요. 보통 10%가 넘는 또는 10% 상황에서의 주가 변동성을 줬다라고 과거 흐름에서의 나스닥 지수와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실적 시즌에는 항상 매번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의 미국 시장이 흔들림의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은 뭐 고점 대비해서 한 6%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로 일부 변동성이 추가로 나타나게 되면 저점 라인이 다시 들어옵니다. 위아래 1월 장에서는 흔들림의 과정이 항시 나타나는, 그러니까 결산 이후에 실적이 발표되는 시간에서는 항상 이런 변동성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와 통화시장의 상황과 실적 시즌을 도래한 지금 시점에서의 전체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은 다시 움직이기 위한 과정에서의 흔들림의 시장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지금 시장에서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징검다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이해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안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이건 제가 궁금해서 정말 짧게만 여쭤볼게요. 네. 그럼 어닝 시즌에 가장 저희가 주시해야 할 섹터 하나만 짚어주실 수 국내 있나요?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미국도 좋고 어느 쪽이든요. 미국 시장에서 지난 분기에서 나왔던 실적 시즌에서 80% 기업들이 실적이 상향화되는 내용의 그랬죠.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네. 우리 시장도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우리 시장 같은 건 안 좋더라도 시장에서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목해야 될 섹터는 여전하게 반도체와 AI 쪽에서의 흐름들입니다. 올 한 해도 AI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로서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림이 나올 때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집중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시즌에도 반도체와 AI 주목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그럼 저희가 앞으로는 시장 변수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반도체 숨고르기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장 그리고 최근 흐름에서 하루 이틀 정도 주가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조금은 비교적 큰 폭의 하락률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흐름과 연동되어서 네. 우리가 조정받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은 이번 주 상황까지의 상황에서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기간 조정에서의 형태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안 간다 해서 반도체 살 때 아니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가격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 받을 때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번 주 구간에서 반도체 바라봐야 되는 시점으로의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기간 조정 중에서 지금 반도체를 바라봐야 한다. 그럼 그 밖에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가치주, 자동차나 이쪽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계속 좋습니다. 자동차 섹터 같은 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로봇주를 일부 덜어서 자동차를 더 추가 편입을 하자는 말씀도 추가로 그렇게 드렸었죠. 말씀해 주셨죠. 자동차 업종은 통상적으로 완성차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먼저 움직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좀 더 가야 됩니다. 아직 가고 있는 과정선상에서의 흐름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장 저점 대비해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란 그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기간화 과정에서 이번 주 조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자동차 섹터는 상승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형태이고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형태로의 이번 주 상승 흐름이 유지되면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특히 오늘의 양봉 좀 짚어주셨고요.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유리기판 그렇죠. 관련주입니다. CES에서도 유리기판이 부각을 했었던 섹터였고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오늘 조정받고 지난 금요일장에 그렇죠. 흔들림의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그래 끝난 거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유리기판 전형적으로 더 가기 위한 과정에서 흐름이고요. 일단
오늘장까지의 흐름에서 어떠한 그 주가 조정에서의 폭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내일장까지 해서는 바로 반등은 나타나지 못하겠죠. 반도체보다 한 단계 뒤늦게 출발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적 흐름에서의 저점을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내일장 정도에서 흔들림이 나올 때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점이 나오고 나서 반도체는 기간 조정 거치고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과 리바운딩이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조정 상승, 조정 반등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내일장 저점을 겨냥해서 진입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 저점 타이밍에 잡을 수 있는 시점에서의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이기 때문에 내일장 관심 섹터는 뭐 자동차도 좋고요. 유리기판 변동성 측면에서는 내일장 관심도가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 유리기판에 대해서 저점 찍고 그다음에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은 좀 더 유망하게 볼 종목 한 두 개만 짚어주시죠. 대장주는 SKC죠. 뭐 역시. 그 좀 약한 그 저기 소형주 약하다기보다 소형주 가벼운 종목에서의 종목들도 여러 있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SKC가 가야지만이 나머지 종목 따라갑니다.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이기도 가볍진 않죠.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 종목으로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SKC가 어떠한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다면 SKC가 가야 나머지 종목들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환율 시장 지켜보시면 그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시장에 대해서 비교적 우리나라의 원달러 시장이 완화된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최근 2, 3일 내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달러 인덱스는 109를 돌파해서 110 근처까지 가는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달러는 1,470원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 1,480원을 찍었고요. 1,45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470원까지 올랐습니다.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쌍봉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1,475원 이거를 돌파하느냐 여기서 무너지느냐 무너지게 되면 지수는 여기서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75원 자리를 한번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도 겸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1,475원 선 체크하자. 오늘 유독 좀 열정을 담아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